안녕하십니까. 청주대학교 샤프팀 발표자 구민구입니다. 저희 팀은 출산율 감소에 따른 모병제 인식 변화 분석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배경 시작으로 데이터 수집 및 가공, 감성 분석, 연구 결과, 그리고 결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연구 배경입니다. 이제 출산율이 감소된다는 사회적 이슈 다들 한번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입니다. 최근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각종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 구조 고령화에 따라서 저축률이 저하되면서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의 출산율 그래프를 살펴보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2018년에 처음으로 출산율이 1 미만으로 내려가면서 현재까지도 그 출산율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역법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의 모든 남성들은 병역 의무를 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이 감소되면서 현재 병역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휴전 중인 국가에서 병역 감소 문제는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따라서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역 유지 문제는 새로운 사회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의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에서는 현재 징병제를 유지하자는 의견과 모병제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약 40% 정도 가량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5년 전인 2016년과 비교해보면 징병제 유지 의견은 약 6% 감소하였고, 모병제 전환 의견은 약 8% 정도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모병제 전환에 대한 찬성 여론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팀은 출산율 저하에 따라서 모병제 전환의 찬성 여론이 증가할 것으로 가설을 세우고, 인터넷 댓글 데이터를 기반으로 딥러닝을 활용해서 감성 분석을 통해 여론조사의 결과를 검증하고자 합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 가공 방식입니다. 수집 공간을 선정하기 위해 인터넷 트렌드, 국내 검색 엔진 점유율을 살펴보았습니다. 네이버와 구글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이 3순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구글은 별도의 뉴스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지 않고 언론사 기사를 바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언론사 기사에는 댓글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언론사마다 기사의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댓글 수집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글을 수집 공간에서 제외하였고, 최종적으로 네이버와 다음을 최종 수집 공간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현재부터 출산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사회적으로 화제를 불러온 2018년까지의 인식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연구 시점인 2021년 6월부터 최근 3년간 2018년 6월까지의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데이터 수집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한 기관에서 모든 기사의 답글과 댓글을 수집하였으며, 기간 내에 모든 댓글을 수집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데이터 수집 결과 뉴스 기사는 총 1300개, 그리고 기사는 약 95,000개로 나타났습니다. 이때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해야 됩니다. 댓글 데이터에는 쓸모없는 데이터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딥러닝 모델이 학습하기 좋은 형태로 변환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코NF5 패키지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다고 알려진 맥캅 라이브러리를 활용했습니다. 형태수 분석을 통해 분석된 형태수 중에서 숫자, 조사, 한자, 그리고 불용어를 제거하면서 전처리 데이터를 생성했습니다. 왼쪽에 로우 데이터가 실제 댓글이고, 이 프로프리시스 데이터가 전처리 이후의 데이터입니다. 저희는 딥러닝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훈련 데이터셋을 생성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에는 긍부정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연구팀 인원이 직접 전체 댓글 중 10%에 대해서 감성 분류를 실시했습니다. 이때 긍정과 부정을 분류하는 작업 중 사람에 따라서 주관적인 의견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편향된 의견을 보완하기 위해서 2명의 인원이 추가로 검증을 실시했고, 의견이 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반수의 인원이 선택한 레이블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성 레이블링에서 모병제와 거리가 있는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특정 이슈가 모병제 이슈와 연관이 있었지만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 이슈에 대해서 각각 본 연구팀의 레이블링 판단 기준 아래에서 긍부정을 분류했습니다. 첫째로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찬성하는 데이터는 모두 모병제 반대 의견으로 보았습니다. 유승준, 스티브 유의 입국 허가를 반대하는 댓글은 모병제 반대로 보았습니다. 또한 아이돌 방탄소년단 병력 특례를 찬성하는 입장은 모병제 찬성 입장으로 보았고, 마지막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자는 댓글은 모두 모병제 반대로 보았습니다. 저희 연구의 핵심 기술인 감성 분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케라스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저희는 직접 딥러닝 모델을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텍스트 데이터를 입력받고
케라스 내장 함수 중에서 텍스트 벡터라이제이션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토큰별로 분리하고 벡터화시켰습니다. 이후 데이터를 인베딩 시킨 다음 렐류 활성화 함수를 가진 댄스를 총 8개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때 딥러닝 훈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오버피팅인데, 이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각의 댄스마다 드롭아웃을 0.5씩 주었습니다. 마지막은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해 0과 1 사이의 실수값을 결과로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이때 훈련 정확도는 97%, 손실값은 약 0.047, 테스트 정확도는 95%, 테스트 손실값은 0.14로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서 저희는 코버트 모델을 전이학습시켰습니다. 코버트는 SKT 브레인에서 제작한 한국어 전용 버트 모델입니다. 저희 연구팀은 코버트 모델에서 파이토치 API를 활용했으며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금씩 변경해주는 방식인 파인 튜닝 방식을 통해서 코버트 모델을 전이학습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훈련 정확도는 98%, 훈련 손실값이 0.018, 그리고 테스트 정확도가 94%로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델을 훈련시키고 2가지 방식으로 전체 데이터를 예측했습니다. 댓글당 감성이 분류되었지만 저희가 원하는 결과는 날짜당 댓글 감성입니다. 특정 날짜에는 많은 기사가 있고 또 특정 기사에는 많은 댓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보정을 통해서 특정 날짜의 감성값을 선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저희는 회귀 분석 방법을 통해서 감성값을 산출했습니다. 댓글 1개가 달린 기사의 감성값과 댓글 1000개가 달린 기사의 감성값이 같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기사 하나의 댓글 수를 고려해서 가중평균을 적용했습니다. 이후 전체 기간에서 특정 날짜의 감성값을 반영하기 위해서 미국 영화 플랫폼 IMDb에서 사용하는 영화 랭킹 계산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이때 N은 날짜당 총 댓글 수, L은 날짜당 최소 댓글 수, T는 전체 기간의 감성 평균, 그리고 AVG는 방금 산출한 가중 평균입니다. 해당 공식을 통해서 저희는 특정 날짜에서 특정 감성값을 산출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식으로는 단순히 긍정 비율을 통해서 감성값을 산출했습니다. 딥러닝이 예측한 감성값에서 0.5를 기준으로 그 이상은 긍정, 그 이하는 부정으로 단순하게 분류하는 방식이고, 특정 날짜에서 모든 댓글 중에서 긍정 댓글의 비율만 적용했습니다. 감성값을 예측하고 특정 날짜의 감성값을 계산한 결과를 그래프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프의 Y축은 감성값이고 X축은 댓글이 하나 이상 존재하는 날짜를 오름차순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우선 영화 랭킹 계산 방식을 적용해서 감성값을 보정한 그래프입니다. 위 그래프가 케라스 방식을 이용한 그래프, 그리고 아래 그래프가 코버트 방식으로 예측한 그래프입니다. 두 모델에서 감성값이 높아지는 날짜가 가끔 존재하지만 크게 눈에 띄는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긍정 비율 그래프입니다. 마찬가지로 X축, Y축 정보는 동일하고 위의 그래프가 케라스, 아래 그래프가 코버트 모델 기반으로 예측된 결과입니다. 긍정 비율로 분석한 그래프에서는 대부분의 날짜에서 긍정 댓글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감성값이 최대로 증가하는 특정 날짜가 있었고, 해당 날짜를 살펴보니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댓글 개수가 5개 미만이었습니다. 기사에서 댓글이 적다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이 크지 않다는 반증이고, 표본 집단이 적기 때문에 긍정률의 신뢰도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5개 미만의 댓글을 제거한 결과 특정 부분에서 극단적으로 감성값이 높아지는 구간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긍정 비율 그래프에서 도출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3년간 감성 인식을 모니터링한 결과 눈에 띄는 변화를 관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론은 부족하다 판단해서 저희는 추가로 연도별 댓글 수를 분석했습니다. 최근 3년간 1년 단위로 총 3개 구간을 구분하여 댓글 개수를 조사하였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댓글 수가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는 현 징병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관심도가 증가하지만 찬성 여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선 기간과 동일하게 동일한 구간에서 감성 수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케라스 기반으로 도출한 결과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평균이 조금 증가하였고 표준 편차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는 찬성 또는 반대 여론이 급격하게 변화되지는 않았지만 노병제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점차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 최종 결론입니다. 첫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지만 모병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여전합니다. 둘째로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병제 찬성 여론이 약 43%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표본 집단이 약 1,000명 수준으로 적은 수준이고 전화 응답을 통해서 여론조사한 방식이기 때문에 높은 신뢰도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실제 인터넷 댓글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론을 분석한 결과 여론조사 결과와 상당 부분 상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앞선 여론조사 방식이 실제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병제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점차 찬성 여론으로 전환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모병제 이슈에 대해서 관심 수준이 높아지고
사람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샤프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